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상장 기업의 정보 공개, 그리고 그 수익성을 보는 핵심 지표죠. SEC 보고서들과 주당 순이익, EPS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꼭 기업 재무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지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미션은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길, 또 이정표를 딱 찾아내서요. 여러분이 기업의 어떤 건강 상태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으시도록 돕는 겁니다. 숫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기업들이 투자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창고부터 좀 보죠. 핵심 보고서가 3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10-K, 10-Q, 8-K. 이건 뭐 기업의 건강검진 기록 같은 건가요? 네. 비유가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폼 10K는 뭐랄까 매년 받는 종합건강검진 결과서. 딱 그거예요. 사업 내용, 재무 상태 전반, 그리고 특히 그 경영진이 직접 회사 실적이나 전망을 설명하는 부분, MD&A라고 하죠. 그거랑 시장 위험까지 다 들어있는 가장 상세한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감사를 받는 거군요. 제일 꼼꼼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폼 10Q는 분기별 건강 체크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첫 3분기 동안 내는 건데 아무래도 10K보다는 좀 요약된 정보고요. 재무제표도 보통 감사는 안 받죠. 좀 더 빨리빨리 최신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8-K는요? 이건 이름부터가 좀 정기적인 느낌은 아닌데요. 네, 맞아요. 예리하시네요. 폼 8-K는 갑자기 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자산을 팔거나 살 때, 또 회계법인을 바꾼다거나 주요 임원이 바뀐다거나 이런 좀 예측하기 힘든 중대 사건이 터졌을 때요. 4영업일 안에 바로 알려야 돼요. 와, 4영업일이요. 진짜 빠르네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긴급 공지 같은 거죠. 아하, 정리가 되네요. 10K는 종합검진, 10Q는 분기 체크업, 8K는 긴급 알림. 이렇게 보니까 각 보고서 역할이 확 들어오는데요. 자, 그럼 이런 보고서들 속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주목하는 숫자 중 하나, 바로 주당 순이익 EPS로 넘어가 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EPS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주식 한 주로 얼마를 벌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수익성 지표죠.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버전이 2가지가 있어요. 기본 EPS, 그러니까 베이직 EPS하고요. 희석 EPS, 다일루티드 EPS 이렇게요. 기본이랑 희석이요? 그 차이가 핵심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자본구조, 그러니까 발행한 주식 종류가 단순해서 보통주만 딱 있다. 이러면 기본 EPS만 보시면 돼요. 계산은 어떻게 하죠? 계산은 뭐 간단해요. 순이익 나누기 평균 유통 주식수 이건데요. 근데 여기서 평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중에 주식수가 늘거나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변동된 기간만큼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뭐랄까 학기 중에 전학 온 학생 성적을 전체 평균에 넣을 때 온 기간만 고려하는 것처럼요. 가중평균. 네네.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전환사채나 스톡옵션 같은 거. 이런 잠재적 보통주가 있는 회사는 얘기가 달라져요. 잠재적 보통주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본 EPS랑 같이 희석 EPS도 꼭 봐야 돼요. 이 희석 EPS라는 건 만약에 지금 있는 잠재적 주식들이 전부 보통주로 바뀐다면 EPS가 얼마나 낮아질까?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희석 EPS는 그냥 단순히 계산된 숫자가 아니라 뭐랄까 경영진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현재 주주 가치를 얼마나 좀 활용할 계획인지 그런 잠재적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스톡 옵션이나 전환 사채 같은 걸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보면서 회사의 성장 전략이랑 동시에 내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위험도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복잡하죠.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자기주식법이라는 방식을 쓰고요. 전환사채는 전환가정법, 이런 걸 써요. 자세한 계산법보다는 그 핵심 개념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 잠재적 주식들이 실제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의 효과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반희석 효과라는 건데요. 반희석이요? 희석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오히려 잠재적 주식을 계산에 포함시켰더니 EPS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이럴 때는 희석 EPS 계산에서 그 잠재적 주식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희석 EPS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주에게 생길 수 있는 최대의 희석 효과,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희석 효과를 보려다가 오히려 EPS가 오르면 빼버린다니 엄청 보수적인 관점이네요. 결국 여러분이 기업 실적 보실 때 기본 EPS만 딱 볼 게 아니라 희석 EPS까지 꼭 같이 확인해야 그 기업의 진짜 수익성 그리고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읽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두 EPS 차이가 크다면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네, 오늘 SEC 보고 요건부터 시작해서 EPS의 두 얼굴까지 기업 재무정보의 핵심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자료 덕분에 복잡한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임직원에게 보상을 할 때요. 그냥 빚을 내거나 현금을 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도 있는 전환사채나 스톡옵션을 선택하는 걸까요? 아, 그러네요. 이런 결정이 그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성장 계획, 그리고 주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